정리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하시는 게 바로 선정리일 겁니다. 선정리가 정리의 꽃이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책상 정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만, 깔끔하게 이제 정리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하나 빠뜨려서 다시 뜯고 정리하길 반복하죠. 또 며칠 뒤에 보면 이 양면 테이프로 고정해둔 멀티탭이 막 떨어져 있거나 뭐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그 아늑한 방과 데스크테리어 라이프를 한층 더 레벨업 시켜줄 이 머리 아픈 선정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제 채널이 너무 작아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계속 들으셔야 하니까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선정리 전에 멀티탭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정리 다 해놨는데 이 멀티탭 때문에 선정리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왜냐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선정리는 컴퓨터선, 모니터선, 휴대폰, 충전기선, 그 다음에 키보드 마우스선, 그리고 멀티탭, 이 깔끔하게 보기 좋게 정리하는 걸 말하는데요. 문제는 이 멀티탭이라고 불리는, 원래 명칭은 테이블 탭이죠. 아무튼 그냥 멀티탭이라고 할게요. 이 멀티탭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높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멀티탭 뒷면을 한번 보시면요. 10A 250V, 15A 250V, 16A 250V 이런 식으로 써 있거나 뭐 2000W, 3000W 이렇게 전격 용량이 쓰여 있을 겁니다. 이 멀티탭에 사용한 전기 제품 합산 용량이 20A를 순간적으로 초과해서 두꺼비즘에 있는 20A 차단기가 떨어지면 그나마 축하드립니다. 다행입니다. 문제는 이 16A 멀티탭의 전기용품 합산값이 16A에서 19A 전류값이 형성되면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고 멀티탭의 용량은 초과해서 몇 분 몇 초 사이에 불이 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전자레인지, 커피 머신, 전기밥솥, 헤어드라이어,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라디에이터 이런 것들처럼 전력 소모량이 큰 제품은 웬만하면 직접 콘센트에 꼽아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꼽을 콘센트가 없다면 이 차단기가 달려있는 멀티탭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만약 컴퓨터 책상에만 쓰는 용도라면 3000W 정도의 멀티탭 이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기능을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멀티탭에서 스파크 또는 퍽 소리가 한 번이라도 났다, 이런 멀티탭은 절대 쓰시면 안 돼요. 그냥 버리세요.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온오프 돼서 그런 건데요. 스위치 접점 일부가 녹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부분은 특히 저항값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낮은 전류에도 과열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멀티탭을 한번 흔들었는데 탁탁 소리가 난다? 이것도 버리세요. 외부 충격으로 코드를 꼽는 단자가 부러져서 거기에 끼워져 있던 스프링이 멀티탭 내부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건데요. 이게 어딘가에 붙어서 합선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더라도요. 사용 중인 멀티탭이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멀티탭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다면 확인한 김에 물티슈로 한번 닦아주세요. 이것만 해주셔도 이 건조한 봄철에 화재 위험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겁니다. 책상 및 멀티탭 먼지 닦는 김에 책상에 있는 먼지도 한번 닦고 의자 사이에 낀 먼지도 한번 닦아주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정리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시야에 보이지 않도록 배치하는 거죠. 시야에 보이지 않게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리는 방법과 두 번째는 주변과 동화시키는 방법이죠.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가리는 방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죠. 물론 저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콘센트 박스를 사용해서 지저분한 선들을 한 곳에 넣어두는 거죠. 장점으로는 굉장히 빠르게 정리가 가능하고 멀티탭의 경우 콘센트 먼지가 쌓이는 걸 방지해 주기도 합니다.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부피가 있는 이런 박스형 제품을 써야 하다 보니까 공간을 조금 더 차지하긴 합니다. 그래도 조금 아쉽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양쪽에 고정하는 바로 천을 덧대서 선을 가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색깔과 동일한 색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전선들은 검정색과 흰색이 보통이죠. 이 두 가지 색깔이 얽히고 설켜서 상반되는 색감이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이 긴장감을 주거나 강조돼서 시야에서 계속 거슬리는 겁니다. 이런 시각적 대립과 긴장을 풀어주는 질서 체계를 만들어주기 위해 선이 배치되는 주변, 즉 벽지와 같은 색으로 선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전선의 색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전선 몰딩입니다. 흰색, 검은색, 회색, 갈색, 목재 색감 등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죠. 장점으로는 여러 가닥의 선들을 한 번에 모아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주변 색과 어울리는 이 몰딩을 쓰게 되니까 더 이상 눈에 거슬리게 않게 됩니다. 그런데 장점만 있을 순 없죠. 단점은 하나의 선을 교체해야 한다거나 배치를 다시 바꾸고 싶을 땐 상당히 귀찮아진다는 겁니다. 선의 경로를 새로 잡아야 할 땐 다 뜯어내야 하는 거죠. 특히나 책상에서 전자제품을 많이 쓰는 분들이라면 정말 고생하실 텐데요. 이 몰딩 전부를 뜯어내지 않는 팁은 있습니다. 바로 컬러 코딩이라는 건데요. 전선의 시작점과 끝점에 같은 색으로 테이핑을 해두거나 같은 색 매직으로 표기를 해둔다면 교체가 필요할 때 이 선이 어디를 지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컴퓨터 전원선은 빨간색 테이프로 시작점과 끝점을 한번 감아두고요. 모니터 전원선은 파란색으로 감아두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정말 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특히 도움이 되는 팁입니다. 사실 이건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방법이니까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이 정도까지는 사실 필요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저도 이 두 가지 원칙을 적용을 해서요. 컴퓨터 책상 선 정리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선 정리 아이템들도 지금 배송 중에 있죠. 아이템들이 도착하고 선 정리가 끝나면 여러분께도 before, after 버전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그러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를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특히 남성분들이라면 잘 들어주세요. 남편을 보유하고 계신 여성분들께서는 더더욱 집중해주세요. 남편이라는 동물에게는 통제라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거 잘못 발현되면 가족들을 통제하는 데 쓰이는데요. 남편의 집착 혹은 남편의 잔소리 같은 거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아내분 본인이 귀찮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공간을 통제함으로써 공간을 장악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정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남성, 이 남성의 본성은 어떤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습성이 있어요. 아니 왜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 침팬지 무리에서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도전자가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속한 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본성이 남아있죠. 물론 이성으로 누르고 있긴 하지만 저 깊은 곳, 그곳에는 여전히 이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이 본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통제 가능한 공간을 할당해줘야 합니다. 주변 유부남 친구들을 봐도 퇴근 후에 집에 왔을 때 내가 숨 쉴 공간이 1도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보이실 거예요. 화장실에 박혀서 휴대폰을 잠깐 보는 게 유일한 낙인분들 말이죠. 화캉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대체 남편들은 왜 화장실과 사랑에 빠졌을까요? 임상심리 전문가분의 말을 빌리자면요.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남자들이 사회생활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이 경제적 역할만 해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부부가 경제활동과 가사, 육아를 분담하다 보니까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부장시대 아버지를 보고 자란 지금의 젊은 아빠들 입장에서 과거와 달리 경제활동의 가사와 육아까지 담당을 해야 하니 더 힘들고 벅차게 느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 유현준 교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20, 30평대 아파트에 있는 두세 개 방은 안방과 옷방, 아이방으로 나누고 나면 남자들이 있을 공간이 없다. 특히나 우리나라 아파트는 개인, 가정에 맞게 공간 수정이 불가능한 벽식 구조라 현재로선 남자들에게 화장실만이 유일하게 그 누구도 못 건드리는 공간, 문을 잠글 수 있게 허락된 공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외국은 주택에 살면 보통 차고나 지하실이 남자들의 공간이 되는데 한국은 아파트에 많이 살다 보니
자신의 공간을 갖기 어렵다고 하셨죠. 근데 우리가 보면서 자라온 아버지 세대만 해도 이러진 않았잖아요. 물론 당시엔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글쎄요, 그보다는 저희 아버지 세대의 경우엔 이 가부장적인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휴일 혹은 퇴근 후에 거실에 앉으셔서 아버지가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는 게 국룰이었죠.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보는 뉴스, 다큐멘터리 이런 거 봐야만 했죠. TV가 한 대였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주방은 어머니의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거실은 아버지의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거실은 가족 모두를 위한 중립 공간이 되었죠. 저만의 생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자의 공간이라는 책을 펴낸 심리상담가 이문희 교수님도 지금 한국 남성들은 실컷 자신을 펼치고 드러낼 남자들만의 공간이 없다고 하셨어요. 아쉽게도 집은 아내의 공간에 가깝고 방이 있지만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고 나면 남자들의 방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 남자라는 생명체는 목적 추구형에 가깝기 때문에 뭔가 계속 성취를 해 나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혼자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맞벌이 하는데 왜 남자만 특정 공간이 필요하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들에게는 주방이라는 공간이 있고 집이라는 전체 공간이 여성의 통제하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아내에게도 특정 공간이 필요하다면 작은 공간을 할당해야겠죠. 물론 굳이 처음부터 화려하고 멋진 공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책상과 의자가 있는 방이 제격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의치 않다면 베란다 혹은 옷장 옆에 작은 구석 이 한켠에라도 작은 공간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책상과 의자만 놓을 수 있다면, 아니 이 작은 소반이라도 놓을 수 있다면 시작으로 충분하죠. 참고로 저는 이런 작은 책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싼 가격의 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요, 사용하는 사람의 성격, 태도에 따라 그에 맞는 환경으로 가구를 배치해야 좋은 거니까요. 이미 공간도 확보해 두었는데 어떤 책상과 의자를 구비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도 계시죠. 고정 댓글의 링크로 들어오시면 제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가격대의 의자 관련 영상을 만들어 두었답니다. 꼭 참고해보세요.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째, 선정리 하시기 전에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멀티탭 먼저 버리실 건 버리시고요. 둘째, 선정리 원칙 두 가지 말씀드렸죠. 시야에서 가리기와 주변과 어울리게 하기. 셋째, 책상과 의자가 있는 자신만의 공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을 찾아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궁금하실 텐데요. 채널이 워낙 작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야 다음 영상을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남편들, 남자들의 공간을 꼭 지키기 위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